심상치 않은 제보를 받고 한달음에 달려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세남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기도 전에 눈길을 사로잡는 한 장의 경고문. 띠로리. 오늘도 제대로 찾아온 것 같죠? 집 안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PD님 긴장 많이 하셨네요. 누구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남에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하지? 너무 우리 개가 무서워서. 얼마나 사납기에 그럴까요? 저 멀리 정체를 드러낸 녀석. 저희 들어가도 되나요? 네, 지금 잡고 있으니까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손으로 잡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제작진을 마주하자 더욱 격렬하게 찢어대는데요. 화를 내며 득달같이 덤벼드는 녀석. 오늘 모두 조심해야겠는데요. 일단 집 안에 무사히 입성. 보호자는 극도로 흥분한 녀석을 조금 진정시켜 보려는데요. 글쎄요, 가능할까요? 셋. 스테이. 셋. 셋야. 잠깐만 좀. 네. 어머니 이럴 때 어떻게 하세요? 그냥 사람들이 봐야 돼요. 나가! 당장 나가! Get out! 나가! 어떻게? 이렇게 흥분할 때 저도 막 물거든요. 아우, 나도 쟤 무서워. 렉스 혹시 간식 좋아하나요? 네. 역시 관심 끄는 데는 간식만한 게 없겠죠. 이거 큰 걸로. 아, 큰 걸로요? 네. 그러니까 간식을 받아 먹고도 손을 앙 하고 무니까 좀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스럽게 간식을 내밀어 보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잇. 오 마이 갓. 간식은커녕 이성을 상실해 분노 폭발한 이 녀석. 승질머리 한번 고약합니다. 제작진도 보호자도 공포에 떨게 한 무시무시한 이 녀석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맥스입니다. My name is Max. 여기서 잠깐 레테리어 견종 소개 듣고 가실게요. 비글과 잭러셀 테리어 등 에너지 넘치는 녀석들이 합쳐진 종으로 그 이름대로 미국 농장의 쥐 사냥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레테리어. 땅 파는 것을 좋아하고 민첩하고 활동적인 것이 특징이랍니다. 그리고 또 한 마리의 반려견이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맥스형 릭스예요. 숫자 돌림. 안녕하세요. 맥스릭스 엄마 윤유정입니다. 맥스릭스의 이모 윤선영입니다. 무조건 낯선 사람에 대해서는 다 되게 경계를 심하게 하고 저희 시어머님 오셔갖고 옛날에 여기 팔뚝 한번 물리시고요. 그 사이는 그냥 여기 가만히 앉아있는데 와가지고 물어버리고 그래가지고 물렸죠. 네, 저희 베란다로 가볼까요? 네네네네. 맥스 외부인만 보면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다는 맥스. 조금 분리된 공간에서 지켜보면 어떨까. 제작진 전원 베란다로 이동하는데요. 맥스 나 안 돼. 나도 물릴 것 같아. 과연 맥스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둥탁! 역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녀석. 맥스 견성에 후퇴는 없다. 가로막혔다고 물러설 맥스가 아니죠. 갈 때까지 이러고 있나요? 네. 포기를 안 해요. 끝을 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데요. 누가 레테리어 아니랄까봐 제작진을 쥐잡듯이 잡네요. 어머니, 우리 제작진 좀 구해주세요. 왜? 화나가지고 어머. 침 흘리고 난리. 와, 저 침 흘리고 처음이야. 친구 들어오겠다. 왜? 정말 이러다 민원 들어오겠어요. 여기 숨으면 무릎 짰어! 당장 나가! 가! Get out! 가! 이리 와, 맥사 가자. 이거 하나씩 빠져 잘못하면. 위로 극도로 흥분한 맥스와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맥스를 방으로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들어와. 릭스야, 넌 고막 괜찮니? 네, 이제 나오셔도 돼요. 나오셔도 돼요. 방에다가 이제 안전하게 가둬 넣어놨어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요, 쟤는. 그래서 최대한 외부 사람이 안 들어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저희는. 근데 저희 식구밖에 못 와요, 그래서 이 집에는. 네. 피디님, are you okay? 맥스를 더 이상 자극시키면 안 될 것 같아 제작진은 일단 철수. 요란한 소동이 지나간 그날 오후,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일상을 관찰해 보는데요. 한동안 시간이 흘러서인지 맥스도 조금은 안정을 되찾은 것 같아 다행입니다. 맥스 핸, 맥스 핸, 아더원, 아더원, 레이다운, 맥스 레이다운, 굿보이. 근데 어머니, 아까부터 왜 자꾸 영어로 말씀하시는 거죠? Tell me why. 스테이. 미국에서 키우다가 이제 데리고 왔거든요. 이제 딸이 미국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유학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좀 외롭고 좀 이렇게 삶에 지친다고 그래서 이제 강아지가 좀 자기의 그 활력소가 될 수 있게끔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했거든요. 스테이, 셋, 맥스, 굿보이. 7년 전 가족들이 미국에 살던 당시 입양한 맥스. 그때부터 쭉 영어로 소통이었다는데요. 저보다 영어 더 잘 알아듣는 거 아닌가요? Really? 어쨌든 항상 이렇게만 얌전하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맥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이때 말 끝나기가 무섭게 돌변하는 녀석. 맥스야, 우리 무섭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돌발 상황에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데요. 저기 내려가자. 이리 와. 저기 가자. 케이지로 가자. 케이지. 맥스 케이지. 케이지. 이리 와. 시도 때도 없이 사납게 구는 녀석을 계속 이대로 둘 수 없어 캔넬에 두려는 보호자. 빨리 와. 케이지. 케이지로 끌고 갈까봐. 이리 와. 여기로 들어가자, 맥스. 이리 와. 들어가자. 케이지. 하지만 맥스, 케이지. 겁먹은 표정으로 안간힘을 다해 버티는 맥스. 케이지. 이리 와. 이리로 들어가. 너 안 되겠어. 들어가. 맥스 일로 들어가. 아니 들어가. 아까 전 사납고 기세등등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여기 들어가야지. 맥스 케이지. 캔넬을 무서워하는 건지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어색해라 맥스야. 맥스 케이지. 버티는 힘도 케이지. 장사입니다. 빨리 들어가. 어, 들어가 너. 빨리. 들어가. 너. 빨리 들어가. 혼나. 거기 있어. 너 얌전히 있어 거기. 싫어. 싫어. 너 거기서 얌전히 있어. 우여곡절 끝에 캔넬 안에 들어가긴 했지만 계속 찢어대며 불편해하는 모습인데요. 맥스가 왜 이러는 거죠? 캔넬을 싫어하나요? 이렇게 막 싸놈을 떨을 때 이제 강제로 한 번씩 저기다 넣거든요. 그래 놓으니까 이제 저기는 이제 들어가면 자기가 자유를 박탈당하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지 안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올 때 워낙 이제 캔넬에서 오래 갇혀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많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비행기 안에서 장시간 캔넬에 갇혔던 트라우마 때문인지 그 이후 더욱 캔넬을 기피하게 되었다는 맥스. 맥스 기다려. 엄마가 꺼내줄게. 기다려. 에이 기다려. 외부인이 왔을 때 캔넬 안에라도 잘 있어준다면 좋으련만 교육을 해보려 해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알았어. 앉아. 알았어. 맥스 이제 잘못하면 저기다 또 집어넣을 거야. 너 케이지에. 이 털 봐라 털. 맥스 케이지? 들어가기 싫어? 알았어 안 들어. 엄마 케이지 안 데려보낼게. 눈물 닦자. 그런데 순식간에 또다시 공격 본능 발동한 녀석. 그저 옆을 지나갔을 뿐인데 뭐가 그리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건지. 맥스야, 릴렉스, 릴렉스 형제요.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되겠죠? 그나저나 맥스는 언제부터 이렇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건가요? 미국에서 키울 때는 그렇게 심하게 공격적이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이제 미국 집에서도 뭐 우체부들이 온다든지 외부인이 오면 그때는 막 미친 듯이 짖고 그때도 그러긴 했었어요. 한국 와서는 이제 점점 모든 게 더 심해진 거죠. 케이지에 대한 거부감, 사람에 대한 공격성 그런 게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심해진 것 같아요. 5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을 때 입양된 맥스. 당시 미국에서도 다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문제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 공격성이 더욱 심각해졌다고 합니다. 맥스. 낯선 환경 때문인지 날로 심각해져가는 맥스의 공격성. 하지만 그런 녀석을 볼 때마다 보호자는 더욱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힘들어. 우리 애기가 힘들어. 얘가 한 번 정도 누가 키우다가 파양을 한 것 같아요. 얘가 되게 그 긴장을 잘해요.
그리고 손만 조금만 이렇게 해도 얘가 막 깜짝깜짝 놀래고 되게 그 손에 대한 사람 손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도 어느 순간 확 무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침대에 누워서 얘가 침대 밑에 있으니까 침대에 누워서 맥스약으로 이렇게 쳐다보는데 확 달라들어가지고 얼굴을 또 물어가지고 또 병원에 가가지고 응급실 가서 얼굴 꼬매고 다들 상처 치료했고. 지금의 가족을 만나기 전 이미 파양이라는 상처를 겪은 맥스. 게다가 학대를 받아왔던 건지 사람 손과 움직임에 과민 반응을 보이며 외부인은 물론 보호자한테까지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맥스를 원망하기보단 과거 안 좋은 기억으로부터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뿐인 보호자. 가자 맥스 가자. 녀석을 위해 가자.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맥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 매일 산책은 기본. 맥스야, 바깥바람 쐬고 기분 풀자. 맥스 이거 갖고 놀까 엄마랑? 맥스 엄마가 이거 갖고 놀아줄까? 이거 갖고 놀아줄까? 산책에 이어 집에서도 쭉 이어진 맥스를 위한 시간. 우리 보호자님 쉴 틈이 없네요. 맥스야 나는 너를 이길 수가 없단다. 왜 그래? 특히 장난감 놀이를 좋아한다는 녀석. 끈기와 집념으로 똘똘 뭉친 맥스를 위해 엄마표 놀이동산 오픈. 근데 맥스도 맥스지만 어머님도 체력이 대단하시네요. 리스펙트. 이럴 때 보면 맥스도 그저 천진난만한 반려견 같지? 맥스 잇 하자 잇. 이번엔 이모님이 맥스를 챙겨주려나 본데요. 맥스 앉아. 손. 저쪽 손. 손도 척척 신나게 뛰어놀았으니 간식으로 힐링 타임 스타트. 그렇게 맥스와 원 없이 놀아주고 나서야 보호자들은 밀린 집안일을 하는데요. 정리정돈은 물론 집안 구석구석 살펴보며 치우는 보호자. 그런데 이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불쑥 튀어나와 공격을 퍼붓는 맥스. 인형을 움직이기만 해도 저러네? 그저 바닥에 놓인 인형을 정리하려고 했을 뿐인데 도대체 왜 저러는 거죠? 제가 조금 저렇게 예민한 상황이 있어요. 제 주변에 이제 막 휴지 같은 거 널브러져 있으면 이제 그거라도 치워주려고 이렇게 해다가 손 물리고 눈에 지금 파란빛 돌아요. 저럴 때는 진짜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 청소를 하다가도 물린 적이 여러 번. 도무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갑자기 물려고 달려드니 아무리 내 반려견이라도 무서울 수밖에요.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전혀 이유를 모를 때가 종종 있거든요. 지도 물어놓고 깜짝 놀래서 막 숨어요. 자기가 물고 막 숨어요. 갑자기 돌발 행동을 보일 땐 보호자도 못 알아보고 공포의 송곳니를 드러내는 녀석을 어쩌면 좋을까요? 공격성? 이제 그런 것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가장 바라고 싶어요. 설채연 선생님, 맥스 좀 도와주세요. 외부인을 봤다하면 무시무시한 이빨을 보이며 맹렬한 공격을 퍼붓는 맥스. 눈에 뭔가 거슬렸다 하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가족까지 공격하는 고약한 녀석. 분노의 질주를 일삼는 맥스는 과연 개과 천선할 수 있을까요? 매드맥스로부터 인류를 구하기 위해 그가 떴다. 천만 반려인들의 히어로 설채현. 네, 설채현 수의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네네. 외부인 설쌤에게도 역시나 호락호락하지 않은 맥스. 아이고, 무섭게 짓네. 맥스, 안 돼. 에이, 맥스 이리 와. 맥스 업. 맥스 안 돼. 맥스 안 돼. 앉아. 바닥으로 내려보시겠어요? 줄 짧게 잡고 바닥으로 내려보세요. 맥스 이리 와.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하세요. 네네. 맥스 다운. 다운. 네, 내려오게 하세요. 이런데 올라가면 더 자신감 넘쳐져요. 올라가게 하지 마세요. 저 구석으로 한번 가보세요. 네. 그냥 끌고 가세요. 셋. 맥스 스테이 셋. 굿 보이. 셋. 조금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만 진정 한번 시켜볼게요. 네. 미치겠다.
맥스의 흥분도를 낮추기 위해 보호자가 차분해지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데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다행히 진정되어가는 맥스. 과연 녀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찬찬히 알아볼까요? 외부인만 보면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던 맥스.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경계하는 모습이 정말 살벌했는데요. 딱 들어올 때 맥스를 보면 되게 무서웠을 거예요. 막 하면서 막 이빨 다 보이면서 네네. 으르렁거리고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여기가 자기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맥스의 진짜 속마음 뭘까요? 그래서 설쌤의 요청으로 사전에 한 가지 실험을 실시해봤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했거든요. 이때 상황 보신 적 있으세요? 보호자분 안 계실 때 맥스 어떻게 하는지? 없어요. 한 번도 없으시죠? 네. 과연 보호자가 없을 때 맥스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두둥. 맥스 안녕. 맥스 우리 간다. 바이. 맥스 바이. 집 안에 혼자 남은 맥스. 제작진을 향해 여전히 우렁차게 짖어대는데요. 그런데 기세 등등한 것도 잠시. 다가가긴커녕 금세 얌전해진 녀석. 담당 PD가 옆으로 가자 오히려 맥스가 자리를 피하는 모습인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녀석 우리가 알던 맥스가 아닌데? 어머 세상에 저런 반전의 모습이. 네, 막 눈치 보면서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리고 눈빛 한번 보세요. 눈빛의 표정 한번 보세요. 180도 달라진 맥스. 겁을 먹은 건지 수시로 눈치를 보며 도망가기 바쁘네요. 어머 어떻게 저러다 물리면 어떡해. 오 무서워. 못 물어요. 보호자님도 없을 때. 맥스, sit. 옳지. 핸. 어머 어떡하면 좋아. 핸. 그렇지. 사실 설쌤과의 첫 만남에서도 예상치 못한 의외의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줄을 잠깐 줘보시겠어요? 어머니 제 뒤로 오세요. 설 전문가가 줄을 잡고 보호자가 멀어지자 바로 공격성 제로. 오히려 보호자를 쫓아다니기에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보호자분들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예요. 어머나. 우리가 이걸 이제 얼라이언스 어그레션, 동맹 공격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호자들이 내 뒤에서 백업을 해줬을 때만, 내 뒤에서 내 편을 들어줬을 때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공격성을. 지금 그러다 보니까 내 편을 무조건 들어준다라는 보호자분들이 없다 보니까 딱 그냥 소심이가 되고 원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딱 룰을 정해놓고 뭐 잘못했을 때는 특정한 방에 가서 기다린다거나 이런 룰이 있어야지만 우리 보호자가 항상 우리 엄마 아빠가 항상 내 편만을 들어주는 건 아니야 라는 인식이 심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 편인 보호자가 뒤에 있을 때만 그 백을 믿고 공격하는 동맹 공격성을 보였던 맥스. 세상 무서울 게 없는 거친 녀석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숨길 수 없이 나오는 이 바디 랭귀지들이 있어요. 그중에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건 귀가 뒤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긴장하면 뒤로 쫙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고개가, 네. 머리가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네. 머리를 낮춘다는 건 내가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았다라는 거예요. 거꾸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네. 진짜로 사람을 이겨먹겠다고 공격적인 아이들은 진짜 사람이랑 똑같아요. 어깨 딱 펴고 귀 딱 세우고 헥헥거리지도 않고 잘 짖지도 않아요. 그냥 입 꾹 다물고 딱 쳐다보다가 경고도 안 하고 빵 튀어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난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빨을 드러내면서도 실형 불안한 커밍 시그널을 보였던 맥스. 확연히 비교되죠? 그럼 바닥갈기를 물고 흔들었던 것도 불안함의 표현인가요? 겉보기엔 분노에 가득 찬 모습이었는데요. 계속 이 러그 막 물고 네. 흔들고 네. 이거를 우리가 이제 화풀이 공격성이라고 해요. 리다이렉티드 어그레션. 이 사람한테 화가 났는데 다른 대상한테 푸는 거예요. 강아지들, 불안 많고 흥분도 높은 아이들이 정말로 많이 보여요.
저기서 얘기하는 건 단 하나예요. 나한테서 멀어져. 우리 공간에서 나가. 나 무서우니까 나가. 아무리 불안해서 그것도 공격성이라도 저거 보세요. 당장 물 것처럼 정말 무서워요. I'm scared. 되게 무섭죠? 네. 저희도 무서워요, 진짜. 이거 창문 열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막 튀어나와서 물을 것 같은데.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창문 열면 뒤로 막 후퇴하기 시작할 거예요. 장애물에 의한 흥분이라고 해요. 뭔가 막혀 있으면 강아지들은 더 흥분하고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요. 제가 나한테 못 올 거라니까. 더 무서운 척 하는 거예요. 이런 불안 많고 실제로는 소심한 아이들이. 원래 항상 내 내면에 진짜 감정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걸 공격성이라는 걸로 감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맥스가 엄청나게 공격성을 보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자기가 숨길 수 없는 불안에 의한 그런 시그널들을 정말 많이 보이고 있었거든요. 혀를 낼름거린다거나 귀가 뒤로 넘어간다거나 고개가 밑으로 내려간다거나 이건 정말 숨길 수 없는 나는 너무 무서워, 불안해 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이빨만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우선 맥스는 불안에 의한 공격성인데 불안에 의한 공격성을 가진 아이들 중에 보호자가 있을 때만 보이는, 그러니까 동맹 공격성. 보호자가 없을 때는 불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호자가 있을 때는 불안하지만 내 뒤를 받쳐주는 우리 보호자가 있다라는 마음에 그 불안을 공격성으로 표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렵고 불안한 속마음을 공격성으로 감춰왔던 맥스. 송곳니를 드러내며 사납게 굴다가도 보호자가 곁에 없으면 겁쟁이가 되는 동맹 공격성을 보여왔는데요. 그렇다면 동맹으로 여겨온 보호자는 왜 물었던 거죠? 얼굴도 물리고. 심해요. 상당히 심해요. 네. 상당히 심해서 보호자님들 물리시는 상황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제 가끔 식탁 밑에 저희가 이제 식탁에 둘러앉아서 이제 과일 같은 거 먹고 하면 자기가 식탁 밑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갖고 저희가 혹시 이제 발을 잘못 이렇게 하면 그때 왕 와서 물고. 제가 더 맞춰볼게요. 뭔가 자고 있는데 건드렸을 때. 네,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맞춰볼게요. 그럴 때는 물고 나서 뭔가 깜짝이야. 아, 내가 왜 그랬지? 약간 이런 행동하죠. 막 일로 들어가서 죽어도 안 나와요. 그쵸? 네. 설쌤, 벌써 파악 끝난 건가요? 근데 이것도 불안에 의한 공격성 중에 하나인데 뭐랑 똑같냐면 공포 영화 볼 때 네. 귀신이 나왔어요. 갑자기 귀신이 빵 하고 튀어나와요. 그때 깜짝 놀라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우리 그거 교육으로 바꿀 수 있으세요?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네. 깜짝 놀라서 자기도 네. 모르게 하는 행동이고 이 무는 행동이 개라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타나 버린 건데 네. 그래 놓고서 자기도 나 왜 그랬지 하면서 숨는 건데 그걸 혼내면 더 심해지는 거죠, 진짜로. 이성을 상실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씩 저희 가족들을 물으면 막 이제 아빠가 막 뭐라 하고 식구들이 막 이런 개를 어떻게 키우냐 막 뭐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게 개는 자기 본능에 의해서 얘가 놀래거나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물리는 거니까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라. 그래가지고 맨날 이제 좀 그걸로 저희는 네, 저희가 틀고. 물리면 개가 혼나지 않고 저희가 혼나요. 왜 개한테 물릴 짓을 했냐고 주의하지 않았다고. 제가 무슨 말씀 드릴 것 같아요? 엄마 혼내기. 아니요. 완전 칭찬이죠. 얘를 존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툭 건드리면 공격한다는 건 너무 예민하고 항상 불안에 차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대로 계속 살 수는 없지만 이 마인드가 없으면 이런 아이들은 고쳐지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이건 칭찬드릴 만한 부분이에요. 정말 좋은 보호자예요. 반려견을 존중하는 마음이 문제 개선의 첫 단계라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또 한 가지, 녀석이 흥분할 때만이라도 캔넬에 잘 들어가 있기라도 하면 좋으련만. 맥스는 캔넬을 참 싫어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케이지, 맥스 케이지, 이리 와. 어휴 무서워. 케이지, 이리 와. 이리 들어가. 너 안 되겠어. 들어가. 맥스 일로 들어가. 들어가. 크레이트를 되게 싫어해요? 네네. 들어가.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거 치과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집에서부터 치과 가자 치과
평소에도 불안이 많으니까 저런 거를 교육하지 않으면 싫어할 거예요. 캔넬 교육, 캔넬을. 근데 뭐 조금 더 싫어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미국에서 올 때 이제 저기에 실어져서 오잖아요, 애들이. 근데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또 저녁 비행기로 도착을 해가지고 얘를 바로. 검역이 안 됐구나. 예, 그래서 그 네. 다음날 아침에 가서 그러니까 얘가 도대체 엄청 오랫동안 갇혀 있은 거예요. 캔넬에 엄청나게 예, 예. 오랫동안 예, 예. 그 이후로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미국에서는 들어가 그러면 자기가 잘 들어갔었거든요. 음. 저녁엔 거기 들어가서 잠도 자고.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집에 와서는 얘가 이제 식구들을 물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이제 벌 차원으로 저기다. 아, 절대 안 돼. 이거 캔넬 교육 자꾸 벌처럼 사용하시는 분들 막 인터넷에 막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어린 아이들과 강아지들 교육 방법 중에 이제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뭔가 잘못했을 때 특정한 공간에 분리시켜 놓는 거. 그런 교육은 저도 추천해요. 근데 캔넬은 그 타임아웃에 안 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좋아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혹시 그 쾌렌시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쾌렌시아. 그게 뭐죠? 그 스페인어인데 네. 내 영혼을 다시 되찾고 마음을 휴식하고 쉴 수 있는 공간이 쾌렌시아인데 캔넬은 쾌렌시아가 돼야 되는데 자꾸 혼낼 때 들어가 버리면 안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강아지 교육의 첫 번째 원칙은 스스로 하게 해라. 나 스스로 들어가 보고 괜찮네라는 인식이 심어져야지 억지로 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벌써 이제 나쁜 인식이 좀 심어졌거든요. 네. 이 캔넬에. 그래서 이걸 쾌렌시아로 바꿔줄 수 있을까? 이건 한번 우리가 시도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맥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시기, 사회화 시기에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파양을 당한 경험이 있고요. 한국에 오면서 낯선 생활에 적응하고 또 스트레스도 더 쌓였을 거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아무래도 이 불안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보호자분들은 우선 관리적인 측면은 정말 열심히 잘해주고 계셨는데 아직 교육적인 측면에 정확한 방법을 잘 모르셔서 오히려 맥스의 이 동맹 공격성, 보호자에 대한 잘못된 애착만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외부인에 대한 공격성이 우선 나타나고 있었고요. 이 불안으로 인해서 보호자에 대한 공격성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불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교육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맥스는 교육뿐만 아니라 약물적 처방을 통해서 불안을 낮춰주는 솔루션도 같이 진행을 해야 됐습니다. 외부인만 보면 공포의 송곳니를 드러내며 세상 사나운 공격견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불안과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겁쟁이 맥스. 어릴 적 겪은 타양의 상처 그리고 한국이란 낯선 환경까지 더해지며 불안도 공격성도 날로 심해져 왔던 건데요. 이제라도 맥스의 불안을 낮추고 공격성을 줄일 수 있게 도와줘야겠죠?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솔루션, 잘못된 동맹 끊기, 두둥택. 네,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네네. 좀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는 거예요. 네. 지금도 어느 정도 보호자님과 거리가 있으니까 네. 원래 조금 그냥 소심했던 맥스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이제는 공격성이 보이면 바로 자리를 뜨거나 네. 멀리 떠나시는. 네네. 그래서 내가 공격성을 보이면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구나라는 인식을 먼저 조금은 심어볼 거예요. 네네. 무엇보다도 안전 제일. 울타리까지 설치 완료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교육에 들어가 볼까요? 제가 들어오면서 만약에 짖는 모습 나오면 바로 나오세요. 네네. 설 전문가가 직접 노크하고 들어와 볼 텐데요. 과연 맥스의 반응은 어떨까요? 역시나 자동으로 짖는 녀석. 나오세요. 못 나오게 하세요. 그리고 아예 시야에서 멀어지세요. 네. 맥스가 짖으면 보호자들은 먼 곳으로 이동. 잠시 후 맥스는 짖음을 뚝 그쳤는데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지금처럼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오세요. 처음에 조금 운동하셔야 될 거예요. 왔다 갔다. 돌아오셔서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얌전해지고 아유 우리 릭스 착해. 네. 릭스
가자. 아이, 맥스가 올바른 선택을 하면 좋아요. 다가와 폭풍 칭찬을 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누구세요? 여전히 노크 소리만 나도 자동 반사. 맥스가 짖자 보호자들은 빛의 속도로 멀어지는데요. 그러자 금세 얌전해진 맥스.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보호자가 멀어진다는 걸 벌써 알게 된 건가요? 네, 지금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엄마 나 안 짖고 있으니까 빨리 와요. 컴온 컴온 컴온. 맥스가 조용해지면 곧바로 복귀. 칭찬도 해주시고요. 잘했어. 아이, 잘했어. 눈치는 엄청 빨라 보인다. 그러니까 맥스 같은 아이들한테 가장 큰 체벌은 보호자랑 떨어지는 거. 즉 보호자에게 애착이 높은 맥스에겐 보호자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큰 보상이라는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기다려보세요. 어떻게 행동하나? 짖으면 나오시면 되고 보호자님 쳐다보면 바로 칭찬하면 돼요. 과연 녀석은 화내지 않고 보호자에게 집중할 수 있을 것인가? 눈치 백단 맥스의 선택은? 옳지! 네, 좋아요. 이거 왜 위로만 너무 또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빨리 지금 뭔가 인식해 나가고 있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네. 이번엔 담당 PD가 한번 도전해 보는데요. 오 마이 갓. 나오세요. 나오세요. 맥스야 방금 교육받은 거 다 잊어버렸니? 당황하는 게 계속 보입니다. 네, 다시 돌아보세요. 아니 그런데 잘 하다가 왜 갑자기 흥분을 했던 거죠? 이게 강아지들은 뭔가 교육을 할 때 일반화를 잘 못해요. 저라는 사람과 저희 PD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배워서 이거 괜찮은 거야 라고 알았어요. 근데 또 새로운 사람이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과.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아직도 계속 주시하고 있죠? 이게 풀려야 돼요. 가만히 계셔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자기 스스로 긴장을 풀고 보호자님한테 집중하면 그때 옳지 하고 칭찬해주세요. 제작진을 빤히 보는 맥스.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과연 맥스의 선택은? 옳지. 네. 맥스, great. 피디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하면 손님들이 좀 바꿔가면서 네. 와주시면서 이런 거 잠깐 교육하고 해주시면 네. 나중에 5명, 10명이 됐다. 그러면 맥스가 일반화를 할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 사람들 들어오는 건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엄마한테 집중만 하면 칭찬을 받는구나.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 좋은 기억을 쌓는다면 맥스도 더 좋아질 수 있겠죠? 관리적인 팁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 이 매트가 전 너무 좋아서 네. 이걸 가지고 사용을 할 건데 아까 간식 드린 거 있죠? 네네. 그거를 맥스한테 안 보여줘도 돼요. 그냥 find it, find it, find it 하면서 계속 떨어뜨려 줘 보세요. 외부인 공격성 개선을 위한 두 번째 솔루션 Find It, 찾아 교육. 지금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 매트 네, 위에다가요? 길게 한 10개만 해보세요. 네. 그냥 find it 하면서 네. 하나씩. 네, 다른 데도 find it. 파인디. 맥스. 찾아라고 말하면서 간식을 계속 떨어뜨려 주는데요. 이건 무슨 교육이죠? 이 find it 교육이 미국에서는 공격성이 있거나 흥분도가 높은 아이들한테 흥분도를 낮추고 노지wak에 집중하게 해주는 교육이에요. 와, 이거 스캔을 지그재그로 쫙 이렇게 완벽하게 하려고. 맥스. 파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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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이 모습이 나오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간식 한두 개만 맨날 막 10개씩 줄 수는 없잖아요. 네네. 한두 개는 실제로 주고 나머지는 find it이 가짜로 가야 돼. 네네. 그러면 이렇게 계속 찾고 있고 여기에 집중할 동안 뭐 배달 기사님이나 네네. 아니면 뭐 택배 기사님은 일 빨리 보고
가시도록 하는 거죠. 제가 한번 이제 들어와 볼 건데요. 이 Find It을 이용해 보세요. 목표는 저한테 집중하지 않고 계속 냄새를 맡고 찾고 있는 거예요. 네, 들어오세요. 과연 맥스는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Find It 해보세요. Find it, find it, find it.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녀도 find it. Find It을 하느라 별로 신경을 안 쓰게 지금 같은 모습이 나와야 돼요. 토끼띠. 신경도 안 써. Find it, find it. 오케이, 좋아요. 네. 굿보이 맥스, 연습 많이 해주세요. 캔넬에 대한 안 좋은 기억과 더불어 불안이 많아 캔넬을 더욱 거부했던 맥스. 캔넬은 벌을 받는 공간이 아니라 편히 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데요. 맥스 케이지. 이번 솔루션은 캔넬을 통한 케렌시아 만들어주기. 이제 하는 교육은 캔넬 교육. 네, 네, 네. 쾌렌시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네. 네. 가운데로 한번 이동을 시켜볼게요. 싫지, 이게. 캔넬 보드리 더. 캔넬 보니까 또 싫지. 자, 캔넬 무서워하는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이 상태로 교육을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이 많은 아이들은 새로운 곳, 그리고 위에가 뭔가 막혀 있는 것에 대해서 잘 들어가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요. 그래서 더 무서워하고. 그래서 저희가 뚜껑을 뺐을 때 그 반응을 한번 볼 거예요. 네, 네. 지붕을 뗀 캔넬에 간식을 넣어주는 설 전문가. 맥스는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뎌 보는데요. 냄새 맡으며 호기심을 보이지만 뒷다리를 넣지 못한 채 머뭇거리는 맥스. 너무 싫어하는데 캔넬을. 아니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지금 잘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맥스가 스스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데요. 이번에는 어떨까요? 이 많은 분들이 그렇지. 네. 와우! 처음으로 성공! 이거 몇 번만 하면 네 발 다 들어가는 거 별로 안 무서워요. 안에 들어갔을 때 계속 던져주는 거예요. 캔넬에 오랜 시간 머물며 적응 교육을 해보는데요. 여기서 계속 좋은 일, 재밌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예전에 하우스 같은 거 있었어요? 글쎄, 명령은 모르겠는데 하우스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하우스. 맥스 하우스. 굿보이. sit. 굿보이. 엄마야. 완전 순한양이 돼갖고. 굿보이. 맥스 하우스. 어머나. 굿보이. 다리 4개가 다 들어오는 순간 굿보이가 가는 거예요. 네네. 맥스. 그래도 하우스를 안 잊어버리고 하네. 두려움을 줄여주면 예전에 즐거웠을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굿보이. 오케이. 지금 그래도 잘 할 것 같은데 한번 뚜껑을 닫아볼까요? 뚜껑 닫으면 다 안 할 것 같은데 너무 이게 트라우마가 심해. 굿보이. 자, 그래도 캔넬에 어느 정도 좋은 인식이 생겼으니 내친 김에 지붕을 닫고 시도해 볼 텐데요. 대신 앞문은 달지 않고 시작해야 불안이 낮아져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 줄 조금 여유롭게 해주시고요. 제가 뒤에다 넣어볼게요. 살짝 몸을 넣어보는데요. 하지만 바로 포기. 아직은 많이 불안하고 두려운 건지 캔넬에 쉽사리 마음을 열지 못하는 녀석.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때 오케이. 네. 와우! 위풍당당하게 간식을 획득한 맥스. 칭찬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안 들어갔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근차근히 가야 돼요. 무조건.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싫어하는 거를 억지로 막 또 들어가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애들이 싫어하지 않는 좀 더 낮은 자극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야 돼요.
맥스 하우스. 네, 자연스럽죠? 이젠 스스럼 없이 캔넬에 들어가는 맥스. 웬일이야. 이번엔 보호자가 도전해 봅니다. 맥스 하우스. 맥스 하우스. 와우, 오케이. 이제 두려움은 저 멀리. 굿잡. 오케이, 좋아요. 네, 최고. 이 다음 단계가 이제 문 닫기예요. 아, 네. 근데 지금은 문 닫으면 이제 처음 좋아하기 시작한 캔넬에 거부감이 들 수 있어서 2주 이후에 네, 네. 캔넬 문 닫고 간식 2-3개 넣어주고 바로 열어주고부터 시작을 해야 아, 돼요. 네, 네. 그리고 손님이 왔다. 그러면 캔넬 들어가서 그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먹을 수 있는 간식 안에다 넣어놓고 네. 문 닫아놓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여기서 먹고 좋은 공간이고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는 쾌렌시아. 네. 불안이 높은 반려견일수록 자기만의 편안한 공간은 필수. 맥스야, 캔넬에서 편안하게 쉬어. 오늘 정말 교육 열심히 잘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우리 보호자님은? 너무 맥스가 효과가 확 올라오니까 이제 희망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저도 네.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착한 개가 될지 몰랐고요. 네. 이렇게 연습 계속 하다 보면 훨씬 더 얘도 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도 편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며칠 후 보호자에게서 도착한 영상. 맥스는 과연 달라졌을까요? 외부인이 오자 짖느라 정신없는 녀석. 그런데 보호자가 파인딩, 찾아라고 외치자 곧바로 노즈워크에 집중하는데요. 더 이상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맥스. What a lovely day! 그리고 하우스 하면 캔넬에도 척척 자기만의 편안한 안식처를 찾은 것 같죠? 맥스야, 앞으로도 화내지 말고 행복해야 돼.